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포용과 상생 강조했지만 사면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관련해서 또 논란이 정치권에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예, 자,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상생 협력 강조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부터 하신 말씀하고 실제로 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말씀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만은 사실상 마지막 회의인데 그 신년사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지금 현재 잘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신년사로 자화자찬적인 성격이 많이 든 그런 알맹이 없는 신년사였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국정 전반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정 지지도가 35% 밑으로 내려가려 하고 있고 또 부정평가는 60%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다수의 국민이 지금 국정 잘못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인데 뭐가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안이한 대북 인식이 문제인데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핵무력을 무려 36회나 언급하고 또 이 핵무력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핵잠수함 개발이라든지 또 극초음속 무기 개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직접 쓸 수 있는 전술핵 말하자면 단거리 경량 핵으로서 통일을 이루겠다고까지 했는데 그 말은 핵무기로서 남한을 무력 제압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말씀이 없이 평화만 강조한 것도 잘못이고요. 또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검찰 권력을 향하는 수사를 무력한 이것을 반성이나 사과 없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만 이야기했고요. 정말 이 부동산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부동산 폭등시킨 이 잘못에 대해서 그냥 송구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백신 뒷북 대응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과나 설명 없이 그냥 우리 경제가 잘 회복될 것이라는 수준의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말씀과 행동 사이에 이게 신뢰가 따라야 국민들이 믿음을 주는데 그런 것이 많이 벌어진 상황이다. 이런 신년사를 꼭 했어야 하느냐는 의문이 들 정도의 그런 신년사였다고 봅니다. 예, 주인님께서는 이전에도 대통령이 사과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주거 문제 사과는 처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사과라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사과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잘못된 것을 고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들은 늘 이 주택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급 대책이라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다가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공급 늘리는 정책은 사실 효과가 보려면 3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택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짓고 하는데 걸리기 때문에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인데 너무 늦게 공급 확대 대책을 말씀하신 것도 정말 만시지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혹시 사면 관련해서 얘기 나올 것인가, 이게 사실 지켜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리 이 사면을 언급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그 점은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조심스럽다는 점은 인정하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 신년 인사회에서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용어를 포용이라고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통합이 사면을 의미하는 걸로 비치니까 아마 통합으로 후퇴한 것 포용으로 후퇴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1월 1일 첫날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낙연 대표께서 총리도 지내셨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신다는 신중한 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청와대나 대통령과 교감 없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반성을 해야 되느니 분리 사면하느니 이렇게 해서 사면은 사실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말하자면 이 법치주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옛날 왕정시대 왕의 은사적인 그런 권한이거든요. 네. 오로지 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할 문제이고 이 대통령의 결단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오히려 사면 문제를 섣부르게 꺼내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사면 문제를 국론 분열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예. 결단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그럼 뭐 나올 것으로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죠? 네.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예. 사면이 되든 되지 않든 어떤 방식으로든 네. 대통령께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것은 또 두 전직 대통령이 80, 70의 고령일 뿐만 아니라 수감 기간도 4년 가까이 되고 예. 또 특히 지금 동부구치소의 경우는 코로나 감염으로 1200명 넘게 감염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하면 인도주의적 차원이나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사면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주 의원님께서는 그 대통령 신임 비서실장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기본적인 입장 표명은 나오겠고 그래도 기대하시는 바는 사면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또 분리 사면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예. 정말 정략적인 것이죠. 예.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분리 사면이라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예. 사법부 판결 형량이 더 낮은 분을 빼고 사면한다는 것은 정말 정략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정치 보복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예. 이명박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수사 관계로 불행한 일이 생겼으니까 그 안갚음을 하겠다는 것을 그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결정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분리 사면이 아니고 그 두 전직 대통령을 한꺼번에 만약 사면한다면 이게 사실 민주당 쪽에 또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유리한 상황으로 또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되십니까? 만약에 네네. 두 전직 대통령의 선거전 사면이 예.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된다 하더라도 예.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지 않고 네.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다만 이 두 분에 대해서 전격적인 사면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다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예. 그것은 아마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3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어제부터 지급 시작됐는데 4차 지원금 어떻게 또 할 것이냐 지금 논쟁이 뜨거운데요. 좀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론 정하셨지요? 아니 저희들 당론 아직 정한 바는 없는데요. 예. 이게 지금 나라 돈을 3차례 4차례 국민들에게 갈라주는 것 아닙니까? 예. 우선 어떤 돈으로 갈라주고 어떻게 갚을 것인지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네. 이 지금 이 정권은 그냥 갈라주는 데만 재미를 붙인 것인지 이 빚이 얼마나 늘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 예. 그다음에 이 빚을 내서 주는 돈이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자세한 검토나 국민과의 보고가 없이 그냥 자꾸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금 직업을 바로 시작해서 예. 구정 전까지 다 직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네네. 이 직업이 제대로 끝나기도 전에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언급하는 것은 4월 선거에 표를 사기 위한 포퓰리즘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 2, 3차 직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 것인지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 특별히 필요한 분에게
중점적으로 주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되고 난 다음에 언급을 해야 되는데 예. 너무 시기상조이고 속이 보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6개 경제단체를 직접 만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 이제 보완 입법을 요청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얘기 나오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예. 다만 형사처벌법이란 것이 헌법의 원칙에도 맞아야 하고 그 과잉처벌도 금지돼야 될 뿐만 아니라 소위 형사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 책임을 지울 만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 제한된 법들이 그런 것을 무시하는 법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여튼 사고 나면 제일 높은 사람을 무조건 징역 보낼 거니까 너가 알아서 해 이런 법이거든요.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우선 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하고 예. 그다음에 사전 예방 절차가 가장 중점적으로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은 소홀히 한 채 무작정 하여튼 사고만 나면 징역 보낼 테니까 알아서 해 이런 아주 조금 정제되지 않은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8일까지 무조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정리를 해왔는데 예.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대로 통과되면 정말 이 앞뒤가 맞지 않고 예. 위헌적인 법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법을 많이 바로잡았습니다. 바로잡았지만은 저희들 뜻대로 하지는 못한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고 그다음에 원래 이 코로나가 진행 중이고 또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많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 당이 그 기업이나 경제 회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경선 룰을 지금 정해 놨는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그 외부 인사는 예비 경선은 건너뛰고 본인 경선부터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이것도 강구하고 있는 중으로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그 경선 룰을 모두 네네. 촘촘하게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 중요한 것부터 정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네. 일단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 야권이 분열돼서 민주당에 어부지리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고요. 예. 따라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당적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가 필요한지는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가급적 많은 사람이 경선에 참여해서 단일화 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예. 이제 마냥 경선 절차를 늦출 수는 없으니까 경선 절차는 시작하되 당 밖에 있는 분이 단일화를 위해서 참여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그 문을 여는 그런 조항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게 기본적으로 또 안철수 대표 영입을 전제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인을 예.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만은 네. 당 밖에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을 고려한 장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이에 이 두 분이 안 대표에게 합당을 제안한 것 관련해서 이제 좀 많이 경로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어떤 상황입니까? 합당이다 아니다 이 문제는 예. 사실은 전 당원들의 뜻이 전제되고 난 다음에 논의해야 될 문제인데 예. 바로 합당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책임 있는 자리 선거 관리해야 될 자리에서 합당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네. 조금 많이 나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예전의 선거사를 돌아보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합당 논의 이런 걸 하다가 정작 여당에 대한 비판의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예.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준 적도 있어서 예. 큰 선거를 앞두고 복잡한 절차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든 단일화는 해야 하는데 단일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당대당 통합도 있고 그다음에 통합은 하지 않은 채 연대해서 치르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선거 끝난 이후에 통합하는 방식도 여러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짧은 기간에 신중하게 해서 빨리 결론을 내릴 일이지 복잡하게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한다든지 이것이 지지부진해지게 되면 선거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